안녕하세요. 캐나다 곽쌤TV의 곽재현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네, 토론토 조재현 변호사님 모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제가 특별히 오늘 조재현 변호사님을 모신 이유는 몇 가지 법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초대를 했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한국의 그 정의나 미안해 정인이 사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요 몇 주 동안 참 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같은 부모로서 정말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아동학대 사건이 캐나다에 있었다면, 혹시 어떤 처벌이 가해지는지, 지금 사실, 그 양부모님 상대로, 청원서도 많이 내고 있고, 사람들이,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서는 그렇게 형량이 많지 않다고 들었는데 혹시 캐나다도 그런가요? 어떤가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과실치사라고 볼 수 있죠. manslaughter라 그래서 아이를 실수로 이제 목숨을 아이가 잃게 됐을 경우에는 징역 2년 정도까지 처해질 수 있는데 정인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게 폭행이 오랫동안 지속됐던 정황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던 의도가 좀 있어야지만 이제 그 살인죄가 적용이 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second degree murder라 그래서 이제 플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죽였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살인죄가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실제적으로. 그렇지만 아마 과실치사 manslaughter가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때렸을 때나 그 학대 정황이 이게 정말 뭐 이렇게 상해를 정말 입힐 인텐션이 있다 그랬으면 글쎄요 뭐 검사가 어떻게 언도를 할지를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정황상으로 보면 second degree murder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렇게 second degree murder까지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살인 1급 살인이 아닌 2급 살인이죠. 한국말로 2급 살인을 적용을 하려면 일단은 결국은 그 인텐션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해를 입혀서 죽음에 이르게 할 인텐션이 있었다는 건데 아마 죽음으로 이르게 할 그러니까 상해를 입힌 인텐션이 있었겠죠. 근데 죽음까지 이르게 할 인텐션을 아마 인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해자들이.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manslaughter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단순 아동학대라고 보기엔 좀 쉽지는 않고요. 예, 그리고 주기적으로 오래 폭행한 정황이고 저도 뭐 정인이 사건을 가슴이 저도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 가슴이 아파서 제가 자세하게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그냥 제가 이렇게 풍문으로 듣고 여러 주위 정황들을 이렇게 좀 들어본 바로는 오랜 시간 동안 어린 아이에게 폭행이 지속되었고 상해 정도가 되게 심한 걸로 봐서 아마 가중처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거는 이제 캐나다 정황으로 봤을 때고요. 한국으로 봤을 때는 어떨지는 잘 모르겠네요. 한국법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참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네. 같은 부모 입장으로서 어떻게 아이가 그쵸 자기 아이라고 입양해서 키웠는데 그런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직도 지금 생각하면 정말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에요. 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요. 의도가 있던 의도치 않았던 사실 그 의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여기서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상대방을 뭐 살해하려고 했다거나 그러면은 정말 형이 더 큰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뭐 그냥 실수로 아니면은 어떻게 그냥 처벌을 하려고만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좀 형이 낮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캐나다에서는 만약에 이런 학대가 일어났을 때 부모님들께서 뭐 사실은 뭐 학대라기보다는 한국에서는 훈육을 하잖아요. 뭐 캐나다에서도 훈육을 하는데 물론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고 없겠지만 아이들을 훈육할 때 왜 사실 한국에서는 이렇게 회초리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바뀌어서
한국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훈육을 하실 때 그래도 때리는 건 안 된다라는 거를 많이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지만 캐나다에서도 학교에서는 절대로 체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70년대 때는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지지도 못해요. 만지게 되면 오해가 있고, 그리고 또 법적으로도 아이들을 못 만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녕, 예쁘다, 이런 정도야 괜찮지만, 아무래도 아예 학교에서, 그리고 저희 페더레이션에서도 만지지 말라고, 아예 터치가 없이 하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그런데 집에서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훈육을 하실 때, 사랑의 배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이제 이민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훈육할 때 제가 알기로는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훈육이 괜찮다라고 이제 괜찮은 나라는 이제 아이들을 훈육할 때 사랑의 매를 많이 드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셨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어느 정도까지 아이들의 훈육과 체벌과 그런 것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법적으로는 이제 대법원 판결 난 거가 있는데요. 이제 그게 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빠가 아이들을 이제 훈육이라고 하기는 뭐한데, 이제 아이들을 혼낼 때 이제 가죽 벨트로 아이들을 체벌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그게 대법원까지 갔는데, 과연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법적으로는 reasonable force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적정한 어떤 힘, 적정한 force를 갖고 아이들을 훈육하는 건 괜찮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 판결은 스팽킹, 그러니까 말하자면 체벌, 이렇게 회초리를 때리는 거는 괜찮아요. 예, 그것까지도. 근데 이제 이게 reasonable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체벌을 했는데 살갗이 이렇게 약간 살이 이렇게 약간 진짜 이렇게 피멍들고 약간 피가 날 정도로 때리고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reasonable하게 아이에게 체벌하는 건 오케이. 그래서 원래 법적으로도 선생님들, 그다음에 교사들, 그다음에 가디언들이 체벌하는 거는 오케이가 돼 있어요. 예, 법적으로도 크리미널 코드에도 그게 얼라우가 돼 있기는 한데, 이제 대부분 이제 조금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CAS라고 해서 여기 이제 Children's Aid Society도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부모님이 나 때렸어요라고 하면 이제 바로 왔는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아요. 예, 요즘은 워낙 이제 culturally 그게 어느 정도는 allow 돼 있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약간 cultural의 difference를 안화한다는 거에서 어느 정도의 체벌은 allow를 하는데, 이제 reasonable하지 않은 것들, 굉장히 상해를 입힐 정도의 목적으로 됐던 것들만 이제 허용하지 않는 거죠. 네. 그렇구나. 근데 되게 의외예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캐나다는 절대로 어느 상해를 입히던 입히지 않던 전혀 아이들을 때리는 거에 대해서 얼라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의외네요. 네, 왜냐면 캐나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0년대까지는 학교에서도 체벌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때리는 회초리까지 다 최초를 체벌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요즘에 만약에 법이 이렇다 해서 체벌한다라고 하면 조금 굉장히 좀 이제 사회적으로는 그 acceptance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지만 이제 자기 자식들을 체벌하는 경우에는 reasonable 한도 내에서는 체벌도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 엉덩이 안 돼 이렇게 때리거나 사실 그런 것도 참 피하는 게 웬만하면 제일 좋죠. 아이들한테 말로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훈육을 할 때도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이들한테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줘서 아이들한테 말을 듣게 하는 거, 물론 잘못했으면 따끔하게 혼은 나는 건 맞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 아이들이 배우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말 아이들이 공포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느끼면서 하는 거는 참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훈육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법적으로 얼라우가 되는지. 하지만 뭐 진짜 왜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부모로서 아이들 훈육할 때 부모님의 감정 조절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훈육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저도 애기들이 잘못을 하다 보면 잘못할 수 있는데 제 감정이 너무 막 화가 나거나 그런 날은 똑같은 잘못을 해도 조금 더 혼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모의 감정에 실려서 아이를 훈육을 한다면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래도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집에서 아이들 훈육하실 때 그래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설명해 주시고 차라리 컨시퀀스 있잖아요.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거를 뺏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원래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잘하면은 뭐 영화를 봤는데 영화를 못 본다든지 그런 쪽으로 좀 아이들한테 훈육을 해서 이제 하는 것이 조금 더 아이들한테도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드려요. 오늘 이렇게 네, 또 바쁜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네. 네, 그럼 제가 다음번에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특별히 바쁜 시간 내주신 가츄리조 LLP 대표 변호사님, 조지현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정인이의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이제 캐나다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훈육을 하실 때 어느 정도까지 얼라우가 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참 마음이 무거운 토픽이긴 하지만 또 오늘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하늘나라에서 있는 그 정인이 참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참 속상하지만 그런 일이 정말 절대로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하루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저는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